여러분 시무 7조를 읽어보셨습니까? 진인 조은산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가 있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나라가 폐하 것이 아니듯 헌법은 폐하 것이 아니옵니다 하는 게 주제예요. 쉽게 말하면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상소 형식을 빌어서 아주 제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 같은 세상을 뻥 뚫어줬다 하면서 사람들이 하루 만에 20만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감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27일 현재 하루 만에 30만 됐네요. 30만. 예. 이게 애초에는요, 참 말이 많았습니다. 말이 많았어요. 청와대에서 보름 동안 비공개로 처리해 놓다가 그것을 결국은 공개 처리를 했는데, 공개 처리를 하자마자 이 반응에 청와대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이게 나오자마자 인터넷이고 SNS고 그야말로 난리 부르스예요. 여기저기 다 게재되고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상소문 형식을 빌었는데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마음까지 속속들이 꿰뚫고 이야기를 해주는지, 어떤 대목에 가면요 울컥울컥합니다. 특히 저는 자영업자 대목에 가니까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제를 걱정하는 대목에 가니까 더 그렇고요. 또 부동산 가지고 이렇게 올가맨 걸 보니까 심각하다. 이거는 만약에요 굉장히 깁니다. 근데 그걸 다 읽으면 자칫 잘못하면 울겠더라고요. 정부의 부동산이나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해서 그야말로 지금까지 하고 싶었고 말하고 싶었고 욕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이 시무 7조가 정확하게 짚어서 표출을 시켜준 거라고 봅니다. 표출을.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제가 읽어도 속이 시원합니다. 미래통합당의 윤희석 의원이 저는 임차인입니다 하면서 국회에서 연설하는 거 보셨죠? 몸은 벌벌벌 떨어요. 몸은 긴장해서 몸은 벌벌 떠는데 목소리는 또랑또랑하게 저는 임차인입니다 아주 제대로 했잖아요. 그때도 우리 시원했잖아요. 이거 시무 7조는 읽으면요 읽을수록 더 시원합니다. 읽을수록.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분노 그리고 피로감 이런 것들이 아주 예리한 비유와 풍자로 아주 날려버렸어요. 아주 날려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작은 목소리지만 굉장히 큰 목소리가 됐다니까요.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할 때 연예인의 한마디, 국회의원의 한마디 이런데 사람들이 귀 기울였다면요. 요즘은요. 이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은 귀 기울입니다. 이제 시대가 그만큼 달라진 거예요. 시대가.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 작은 목소리의 힘이 얼마나 큰지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정확히 정부는 캐치를 해야 돼요.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는요 한 사람의 비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적 분노의 표출로 봐야 합니다. 국민적 분노의 표출로 말입니다. 국민 저항권 행사의 전조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 저항권 행사의 전조예요. 그 정도로 읽어보면요. 그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구구절절히 맞습니다. 근데 이 진인 조은산이라는 분은 벌써 상소문 형식을 빌려서 벌써 3번째까지 올렸습니다. 이번에 4번째까지 나왔대. 4번째까지. 4번째까지. 4번째까지 나와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또 한 번 회자가 될 판입니다. 물론 지금 청와대에서는 비공개로 해놨습니다. 비공개로.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유노멀 정신을 받들어 유노멀. 새로운 어떤 일반 상식이 되는 거죠. 새로운 일반 상식이 되는 것을 받들어서 거천 3석에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이 내용이에요. 거천 삼석이라는 것은요. 세 자리에 인물을 추천하오니 상소문을 굽어 살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요 그거예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부동산을 먼저 갈라치기 했다 이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전지전능한 민주화 촛불의 기치 앞에 새로운 가치와 척도가 이 땅에 세워졌는 바 비로소 만물이 다주택, 1주택, 무주택으로 나뉘어서 천하 삼분책이 강립됐다. 참 보면 뭔가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이. 어쨌든 다 빼고요. 이 내용에서는 또 한 번의 어떤 부동산에 대한 실패와 또 세 자리에 대해서 사람을 추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제가 한번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 파직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파직하고 또 노영민 비서실장 파직하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김현미, 추미애, 노영민 파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작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우책과 폭정으로 백성들의 원성을 자아낸 3인의 역적 신, 김, 땡, 미, 추, 땡, 애, 노, 땡, 민 이 아직도 그 두꺼운 면상을 들고 황궁을 드나드니 어찌 이를 성군의 법도라 할 수 있겠사옵니까?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왜 땡이라고 썼는지는 아세요? 실명이 밝혀지면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비공개로 전환된다는 걸 감안해서 지금 땡으로 처리한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때가 아마 다주택자를 비난할 때 왜 치킨은 한 마리만 줘야지 두 마리 주냐 그 이야기할 때하고 비슷합니다. 그때도 제가 읽어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국토부 수장 자리에 오른 이후 여태까지 22번의 정책을 남발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고 50보 100보 따위의 우책으로 또다시 백성들을 우롱하며 또한 그것이 22번인지 24번인지 기억도 못하고 있사온데 파직하라. 여기에는 국토부 장관에는 붕어를 쓰라고 했습니다. 붕어가 잘 까먹죠. 그죠? 왔다 갔다 하니까 붕어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 장관에 대해서는요. 제 뜻에 맞는 하수인을 알박기 하여 사법부를 장악하고 정치의 논리에 맞춰 수사 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에는요. 개를 앉히라고 했어요. 개를. 야, 참. 이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가관입니다. 기왕의 개팔이 된 나라 꼴이 이만한 책임자가 어디 있을 것이오며 입만 열면 전 정권 탓, 폐위된 선왕 탓이시니 그만한 개소리가 또 없을 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이 팍팍 꽂히시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노 실장에 대해서는요. 실책을 직언하고 실언을 수습하여 실정을 방비해야 할 책무가 있거늘 도리어 제 스스로 나서 입방아를 찢다 백성들에게 반포 노땡민이라는 조롱까지 당하고 결국 수석급 대신들을 포함한 인사대란을 촉발했다. 그러면서 좋은 산인 자신을 비서실장에 앉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미치겠네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또 더 이어놨는데요. 노 실장이 피감기관을 상대로 단말기까지 설치해가며 팔아치운 졸렬한 시집 따위에 비하면 소인의 붓은 때로 날카롭게 다듬은 칼날과 같은 정적의 심장을 꿰뚫어 절명시키니 폐하께서는 실로 방약 무인하여 장기 집권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들어도요. 심장에 팍팍 꽂히는 이야기고요. 그만큼 이 정권에서는
이 상소문이 시무 7조 상소문에다가 또 네 번째 상소문을 올리니 아주 미칠 지경일 겁니다. 대한민국 현재 그렇습니다. 이분이 썼는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경제 실정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사실 그래요.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 실정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 빨리 바로잡지 못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집 하나 살라 그러면 고시 봐야 된다니까요. 사법고시 봐야 될 정도예요. 집 하나 살라 그러면 원체 까다롭고 어렵고 잘못 사면 세금 폭탄 그냥 받거든요.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못내 궁금합니다. 이제.